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꿀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베링거, 그러니까 뭐 베린저라고 얘기도 하고요. X32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마이다스 M32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베린저의 윙을 사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뭐냐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10가지 이유죠. 왜 당신은 M32가 아닌 윙을 사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 문서가 베린저 회사에서 나왔어요.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채널의 카운트라든지 뭐 스테레오, 플러그인, 뭐 FX라든지 그다음에 오토믹스, 이제 커스터머라이즈된 레이어가 있다라는 거, 라우팅이라는 거, 터치 스크린, 그다음에 EQ,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문서가 나왔어? 베링거 회사에서. 마이다스는 어떻게 보면 베링거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같은 회사예요. 그 같은 회사가 왜 M32, 그 잘 팔리는 M32가 아닌 윙을 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조사가 생각하기에 윙이라는 제품이 판매가 그닥 좋지는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이다스와 베링거 회사가 지금 어떻게, 콘솔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잠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홈페이지는 마이다스 홈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홈페이지는 베린저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베린저, 마이다스. 거의 똑같죠. 같은 회사니까. 여기서 홈페이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회사에서 주력하는 제품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이다스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딱 나와 있잖아요. 투어 사운드, 인스톨드 사운드, 라이브 포터블 사운드,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투어 사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드 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투어 사운드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렌탈 쪽, 조그만 렌탈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콘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스톨드 사운드라는 거는 뭐냐면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콘솔이라는 거죠. 공연장, 교회, 좀 규모가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콘솔, 이것을 인스톨드 사운드라고 얘기를 해요. 투어 사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에서 보듯이 M32가 주종이죠. 그 다음에 인스톨드 사운드 딱 들어가 버리면 지금 보시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다스의 가장 상위 모델이 프로 시리즈가 있어요. 프로 시리즈 중에 뭐 1, 2, 뭐 아니면 9, 10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것이 X라는 모델, 그러니까 10이라는 거죠. 근데 홈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헤리티지라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의 평가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먼저 마이다스 프로 X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제 상급 모델이잖아요. 여기서 마이다스 프로 시리즈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마이다스 콘솔의 상급 기종에 들어가 있는 콘솔이에요. 그 콘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프리 앰플리파이어인데요. M32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프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32채널이면 작은 채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어용 같은 경우에는 커봤자 24채널 이 정도였는데요. 이 녀석은 사이즈는 작지만 32채널까지 수용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이다스의 프로 시리즈, 어떻게 보면 인스톨용 콘솔이
원래는 버전들이 많잖아요. 1, 2,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원래는 낮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교회나 공연장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제품들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M32를 쓴다라는 거예요. 풀이가 좋고요. 또 인터페이스도 좋고요. 내부 안에 디지털 콘솔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는 굳이 상급 모델인 프로 시리즈를 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M32가 정말로 국민 믹서로 온통. 자, 그렇다고 하면은 베린저 입장에서는, 마이다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인스톨 사운드의 상급물 프로 시리즈가 아닌,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보듯이 프로 시리즈가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모델 헤리티지라는 모델을 주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대형 규모는 헤리티지 D로 사용하게끔 이런 흐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형 이하의 모든 콘솔은 M32를 많이 쓰니까 그쪽으로 포커싱을 한 게 아닌가. 자,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인스톨드 사운드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인 프로 시리즈보다는 헤리티지 D라는 모델을 가지고 시판이 될 거예요. 레전드급의 헤리티지 3000이라는 아날로그 콘솔의 레전드, 이 제품을 모델화 시켜서 헤리티지 D라는 인스톨 사운드용 콘솔로 귀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푸어 사운드는 M32와 X32 그 가장 히트 제품, 이 제품을 하나로 묶어서 뉴 버전의 어떤 제품이 나온 것이 바로 윙이잖아요. 이 제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만들었는데 기능도 많이 집어넣고 훨씬 더 좋게 만들었는데 의외로 잘 팔리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문서가 나온 게 아닌가. M32를 선호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익숙하니까. 그리고 32채널의 디지털 콘솔을 쓰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익숙하고요. 게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프리 앰플리파이어가 M32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잠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마이다스 M32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프로 시리즈의 마이크로폰 앰플리파이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 32개. 와. 근데요, 이제 베린저 X32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마이크 프리앰프라고 되어 있고요. 디자인드 바이 마이다스라고 되어 있죠.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X32를 살 바에는 M32를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X32와 M32를 뒤집어 엎을 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린저지만 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다스 프로 시리즈의 마이크로폰 앰플리파이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건 8개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이 고급 기종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실제 로컬 장비,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있는, 패더가 있는 이 장비의 단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고급 기종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박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IO 유니트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입출력은 몇 개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과 아웃풋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리에 쓸 수 있는 마이크는 좋은 마이크 프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스테이지 박스 IO를 연결할 때는 베린저 제품의 IO 유니트가 아니라 마이다스 콘솔이 가지고 있는 IO 유니트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겠죠. 자, 스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펙. M32 같은 경우는 입력 채널이 40개고요. 윙 같은 경우는 48개예요. M32를 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32개. 와, 크다. 좋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 입력을 많이 받다 보면은 32개를 꽉 찰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한두 개가 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M32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입력이 별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레이어 구성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32개는 되지만 이것을 다용도로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윙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입력은 40개까지가 가능하고요. 억스는 8개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단 레이어 위치를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파워풀하죠. 버스하고 그룹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25개의 믹스 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25개의 믹스 버스라는 거 큰 거죠. 좋은 거죠.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웃풋은 스테레오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최대 12개 정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위인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억스 스테레오잖아요. 와, 16개. 매트리스는 8개, 그러니까 스테레오예요. 그 다음에 메인은 4개, 스테레오고요. 거기다가 AD 레졸루션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4비트는 같아요. 비트레이트는 같은데 샘플링이 M32는 48kHz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아쉽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레코딩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샘플링이 192가 기본, 24에 192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USB 포트 자체가 2.0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EQ 밴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M32의 가장 단점이 EQ 밴드가 4밴드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6밴드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핑크노이즈를 쏴가지고 하울링을 잡잖아요. 마이크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밴드 수가 많아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적으면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윈 같은 경우에는 입력 채널에다가 6밴드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8밴드 아웃풋이 있다라는 거죠. EQ. 이펙터는요, 한번 보세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정말 좋아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M32 같은 경우에는 뭐 8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플러그인에 대해서 뭐가 하다 보면 뭐가 아쉬우니까 자꾸 플러그인을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DAW에서. 스크린은요, 얘는 7인치짜리 이제 스크린이에요. 터치가 되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윈 같은 경우는 10인치짜리 스크린인데 터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AS50 같은 경우에는 M32는 단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I/O 유니트를 연결을 할 때 AS50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밖에 연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AS50은 포인트 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연결을 하는데 하나밖에 연결을 못 한다는 그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윈 같은 경우는 세 군데에다가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테이지 렉을 3개를 쓸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디자인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디자인은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M32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패더라든지 이 버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고급지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디자인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윙은 요게 좀 아쉬워요. 이 터치 좋고 뭐 여러 기능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마감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패더도 좀 좋은 패더를 하지. 뭐 당연히 이제 뭐 무빙 패더는 되지만 이 너브 하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퍼레이트를 하는데 이 너브 하나 이 촉감에 따라서 이 감성이 바뀌어요. 이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아쉬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M32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요. 좌우 위 아래 요 버튼을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글자 자체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시간 걸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패드라는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컴퓨터를 연결해서 세팅할 때. 이게 정말 불편해요. 아니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하면 되는 간단한 건데 이거를 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M30에는 그게 없다라는 게 단점이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위에 있는 건 윙의 뒷면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M32의 뒷면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테이지 커넥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 다르죠. 이거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이건 뭐냐면 위에 있는 이런 I/O 유니트하고 연결을 할 때 XLR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원까지. 그러니까 마스터가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죠. 슬레이브로 연결되는 것들은 별도 전원 없이 XLR 케이블만 연결을 하면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어떻게 흘러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요즘에는 뭐 단테나든지 AS50 이쪽으로 넘어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도 이렇게 또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거는 뭐 저 입장에서는 가격대가 맞는다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AS50이 3개에 있다라는 건 제가 앞에 얘기를 했지만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테이지 박스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3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요. 지금 디지털 AS EBU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채널의 오디오,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M32 같은 경우는 아웃풋만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윙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도 있고요, 인풋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디오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와, 요게 또 뭐 컨트롤도 되지만 오디오 네트워크 이게 AS67로 아마 갈 거예요. 아레나라든지 저희가 방송 쪽에서는 지금 많이 유용하게 파이어와이어라든지 뭐 이런 걸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하도 아무튼 이런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는 또
다른 세계라는 거죠. 또 여기 지금 보시는 GPIO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GPIO가요. 제 영상 보시면 끝에 오퍼레이터가 페달을 누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GPIO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GPIO라는 것 자체는 이제 접점이에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요 기능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몇 개까지 쓸 수 있냐면 4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방송 같은 경우는 온에어 램프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 온에어 램프가 꺼졌다 켜졌다 뭐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죠. 뭐 눌러주는 것도 마찬가지, 스냅샷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라우팅은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옛날 모델은 정말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불편했다라는 거고요. 이 제품은 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게 바로바로 입력시켜주면 된다라는 그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토믹스. 이 기능은 뭐냐면요. 뭐 M32도 있어요. 8개 채널이 지원이 돼요. 그러나 8개 채널, 1번서부터 8번까지만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그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윙 같은 경우에는 16개 채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라우팅이 또 되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대담 프로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녹화를 하거나 녹음을 할 경우에 여러 명이 마이크를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이 사람 마이크 속으로 상대방 소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소리가 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서 약간 동굴처럼 그러니까 리버브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퍼레이터가 계속 만져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얘기할 때 이 사람 이거 올렸다가 내렸다 이거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토믹스는요. 알아서 이 친구가 해준다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뭐 노이즈 게이트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끊어지잖아요. 소리가 이게 믹싱이 되는 게 아니라 뚝뚝뚝 끊어지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M32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아요. 뭐 쓰기도 편하고요. 뭐 오퍼레이트 관점에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더 편하고요. 또 마감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긴 하지만 윙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윙의 단점이 있죠. 마감이 또 부족하고 뭐가 조금 호환성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단점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완벽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것을 잡고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M32 지금 당장 M32를 살 겁니까? 윙을 살 겁니까? 저는 윙을 산다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게 적은 규모의 공간이에요. 아주 작은 규모의 공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M32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규모 이상이 되고 조금 더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윙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윙이냐 M32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이야기가 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판단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 속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